이곳은 조선전기 문신이었던 노신이라는 사람이 세종 시기 때 지은 정자입니다. 효사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한에 효심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인데요. 노한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 옆에서 심효살이를 한 뒤에 어머니를 잊지 못해 그곳에 그대로 눌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이곳에 정자를 짓고 오래도록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을 품었다고 합니다. 효사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효사정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강의 정자는 대부분 한강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 남쪽에 있는 정자는 압구정, 효사정, 용양봉저정 위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노한은 이렇게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짓고 한강 북쪽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어머니를 회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속동문선이라는 책에 김수원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공이 부모의 마음과 뜻을 기쁘게 봉양하기를 극진히 하였으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효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도 효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었는데 오직 노한만이 그러한 표현을 지칭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당대 효사정에 올랐던 사람들은 정자에서 바라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아니라 노한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을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양봉저정을 지은 정조는 효심이 매우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효심은 일찍이 즉위한 이후에 사도세자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잘 표명했는데요. 즉위 직후에 바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세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법규에 따라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자신의 효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먼 거리이지만 수원으로 매년 행차를 했는데요. 수원은 하루 거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머무는 행궁과 주정소를 조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머무르는 첫 번째 주정소가 바로 용양봉저정이 되겠습니다. 주교사는 본래 정조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다리를 설치하기 위한 관청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행차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배를 필요로 했고요. 한강의 크고 작은 배들을 모아서 이를 연결하고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교사라는 관청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다리는 한강대교와 한강철교입니다. 이곳은 원래 한강 남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조선 후기부터 이곳을 보통 노량진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노량진은 서울과 한강 남쪽의 과천, 시흥을 연결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9개의 간선도로 중에 충청도와 전라도를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노량진을 건너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철교와 인도교가 이곳에 들어선 것도 바로 이 노량진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입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측이 돼 있는 이유가 중간에 섬에서 저쪽은 용산 쪽, 이쪽에서 저 섬에 노들섬에서 이쪽은 노량진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에 가장 먼저 들어선 근대 시설은 철교였습니다.
최초의 철도선이었던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였고 서대문 부근에서 시작해서 제물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강을 건너야 했고 이때 건설된 철교가 바로 한강철교였습니다. 한강철교는 6.25 전쟁 당시에 폭파가 되었습니다. 한강대교 역시 일부가 파괴가 되었는데요.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한강을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다리였기 때문에 양쪽에 폭격 목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전쟁 기간 내내 교량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됐고 완전하게 복구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육신은 죽은 6명의 신하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하고 고문받아 자살한 6명의 신하를 가리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일찍이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의정이었던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살해한 다음에 단종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개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사가 치러지기도 전에 반역에 대한 고발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사육신 역사공원은 이때 참혹한 죽임을 당한 6명의 묘가 조성된 곳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사육신에 들어가 있는 거에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사육신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 당시에 피해를 입은 인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건 결과를 보가 명단에는 17명이 반역에 도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육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대에는 사실 사육신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육신이라는 특정 이름이 거론이 된 것은 남효온이라는 사람이 추강집에서 나온 육신전이라는 내용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기원이 돼서 조선 후기 내내 사육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산강 일대는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교통의 요지, 물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강 일대의 역사 유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적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충원을 통해서 우리가 호국에 대한 정신을 알 수 있고요. 노사정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육신을 통해서 국왕에 대한 충성과 절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러한 흔적들이 지금 여전히 이 용산강 일대 유적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답사를 오신다고 한다면 한강을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 기억들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